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이 코칭의 흐름에서 중간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중간 단계는 그로에서 현실 탐색과 대안 탐색의 단계가 있었고, 가상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강의에서는 종결 단계인 실행 의지와 코칭 마무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빠르게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실행 의지 단계는 대안 탐색에서 도출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 실행 의지를 굳건히 하는 단계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핵심은 일반적인 계획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그런 실행 의도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이 실행 의도를 만들고 이후 장애물과 지지 자원을 탐색하며 이를 수정 및 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W단계의 마지막 작업으로 고객의 자기 효능감 수준을 점검하며 이전 작업을 통해 도출된 이 실행 의도를 수정 및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코칭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코칭 세션을 리뷰하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고객은 코칭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 등을 정리하면서 실행에 대한 의지를 높이게 됩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꼭 실행 의지에 대한 강의 복습하고 오시면 이번 시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바로 이어서 이전 사례를 다시 살펴볼 텐데요. 이름은 김미나, 만 30세 여성 직장인이었고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라는 그런 코칭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실 탐색 및 대안 탐색 단계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법으로 러닝을 정하게 되었고, 러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쭉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행 의지 단계의 가상 코칭 들으면서 이후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나님. 지금까지의 과정을 짧게 요약하자면 3개월 동안 꾸준한 운동으로 5kg 감량하기를 달성하기 위해 출근 전 러닝하기라는 방안을 도출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미나님께서 정리하셨던 여러 대안을 가지고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세워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나님, 출근 전 러닝하기를 어떻게 실행하실 건가요? 음, 일단 회사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약간 미라클 모닝처럼 일찍 일어나서 공원을 러닝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어서 일단 바로 다음 주부터 헬스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헬스장에서 러닝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적어도 9시 45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기 때문에 8시에서 한 9시까지?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8시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적어도 7시 50분까지는 헬스장에 도착해야 하니까, 7시에는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러닝은 혹시 따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까요? 아, 제가 한창 러닝을 할 때 러닝 어플을 많이 활용해서 운동했었어요. 그 어플에서 내 수준과 목표 정도를 설정하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플에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오, 세상 참 좋아졌네요. 그렇다면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러닝은 일주일에 며칠 정도 진행하면 될까요? 음, 한창 러닝했을 때는 주 4회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그렇고,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3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월, 수, 금. 월수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계획을 한번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월, 수, 금 오전에
회사 헬스장에서 8시부터 9시까지 러닝하기? 아, 그리고 러닝 어플을 사용하기인 것 같네요.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웠지만 기억이 안 나서 못하면 참 아쉽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더 잘 기억하기 위해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의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집 앞 공원을 30분 동안 조깅할 것이다 처럼 말이죠.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일단 해볼게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의 형태니까 월수금 8시가 되면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러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깔끔한데요? 이제는 이렇게 깔끔하게 세웠던 계획이 정말 잘 실행될지 우리 상상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미나님, 눈을 한번 감아볼까요? 월요일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나님은 무엇을 하고 있죠? 일단 휴대폰 알람을 끄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물 한잔 하고 옷 입고 모자 쓰고 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7시 15분쯤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나온 다음 이제 무엇을 하나요? 지하철 타고 회사 밑에 있는 헬스장으로 가고 있어요. 자, 미나님께서 헬스장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몇 시인가요? 7시 50분이요. 그 다음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헬스장 옷으로 갈아입고 준비 운동을 하고요. 러닝 어플을 켜고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쭉 운동을 하시다가 9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하나요? 세수건 챙겨서 바로 씻으러 갑니다. 그런 다음에 씻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자, 9시 45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나요? 헬스장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미나님, 이제 눈을 한번 떠볼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세웠던 계획을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어떠세요? 아까 사실 계획 세울 때는 그냥 뭔가 피상적인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계획을 상상 속에서 쭉 따라가니까 정리되는 느낌도 들고 머릿속으로 그 상황들이 쭉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실제로 상상해보니까 정리되면서도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네요. 그럼 우리가 함께 세웠던 이 계획이 코칭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딱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 운동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니까 그냥 큰 생각 없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운동도 안 하고 있는데 당연히 러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예전처럼 살이 빠질 것 같아요. 3개월에 5kg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미다님의 목소리에서 벌써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획 실행을 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물이요? 음, 지금 생각나는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평소랑 같아서 그냥 지금처럼 일어나면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술을 잘 먹진 않지만 간혹 회식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에 운동 가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약간 다른 거긴 한데, 헬스장에서 씻으려면 샤워 바구니랑 샴푸랑 바디워시, 뭐 그런 거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말고는 딱히 장애물은 없고, 그냥 저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회식을 하게 되어서 아침에 운동 가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술을 잘 먹지 않아서 그럴 일은 별로 없기는 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하루 정도는 운동을 쉴 것 같아요. 대신에 주말에 예전처럼 한강 따라서 러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평일에 하지 못한 러닝을 주말에 하는 것 좋습니다. 조금 사소하기는 하지만 샤워 물품은 언제까지 준비하시겠나요? 아, 이 코칭 끝나고 바로 사러 가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헬스장 등록도 바로 해야겠네요. 미나님의 불타는 의지가 막 느껴지는 것 같네요. 혹시 계획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음, 일정 어플에 운동하는 날을 잘 적어두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만한 것이 있을까요? 코치님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1점은 전혀 할 수 없다. 10점은 100%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미나님께서 이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몇 점 주시겠나요? 9점이요. 9점. 정말 높은 점수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까지 하는 그 과정을 쭉 상상하면서, 아, 그냥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기도 하고, 출근 전이라 업무에 영향도 안 받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높은 자신감 점수를 주신 만큼 잘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너무도 아쉽지만 벌써 코칭 시간이 다 되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네, 미나님. 오늘 이 코칭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었나요? 사실 처음에 퇴근 후에 시간을 잘 보내고 싶다는 걸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코치님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나는 나의 삶에서 성장하고 싶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약간 시야가 확 트여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직접 이미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런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려고 했던 작업들이 체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러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니까 빨리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드네요. 오늘 코칭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미나님께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금과 달라지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꼭 달성하셔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활력과 여유가 넘치는 그러면서 더욱 자신을 성장시키는 미나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치님. 맞아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열심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코칭 과정에서 세웠던 목표와 실행 계획을 리마인드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코칭 목표는 뭐였죠? 꾸준한 운동으로 3개월 동안 5kg 감량하기입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의 형태로 정리했던 실행 계획은 무엇이었죠? 월수금 8시가 되면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러닝을 할 것이다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계획 잘 실행하셔서 꼭 목표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칭은 1회기만으로 끝났지만 앞으로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다른 이슈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든지 저를 찾아주시면 오늘처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칭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코치님 감사합니다. 자,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도 역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이를 실행 의도의 형태로 만들었고요. 이후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실제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장애물과 지지 자원을 탐색하였고 자기 효능감 수준을 점검하였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고객의 코칭 소감을 나누고 목표와 계획을 리마인드하면서 코칭이 종료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코치 45부터 49까지는
고객이 출근 전에 러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얼마나와 같은 정보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코치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은 코치 주도적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을 들 수 있는데요. 물론 코칭의 전체 과정에서 이 고객을 중심으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진행하는 코칭이 단회기인가, 다회기인가를 꼭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다회기 코칭이라면 조금은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단회기는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고객이 추가 회기를 결제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회기의 고객이 이 코칭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로우 모형을 모두 진행해야 하고 50분 정도 진행되는 제한된 시간 내에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코치 주도적일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 코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객이 코칭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코칭 진행 방식과 각 상황에 따라서 이 유연함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코칭을 종결하는 역량도 전문 코치로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코치 51에서는 고객의 계획을 실행 의도의 형태로 만들었고요. 코치 52부터 60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이 정말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계획과 계획 간의 사이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객은 7시에 일어나서 나갈 준비를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7시 50분까지 도착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그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아침에 바로 일어나는 것과 헬스장에 도착하는 것 사이에는 여러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말한 것처럼 기상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 양치도 하고 물도 먹고 옷 챙겨 입고 집 나와서 지하철을 타는 것까지 여러 할 일들이 존재하는 거죠. 누군가는 고객이 그런 것도 생각하고 말했겠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인간은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다른 자잘자잘한 것들은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그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 고객 스스로 놓쳤던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코치 60일에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코칭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합니다. 결국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그 이유는 이 코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일치해야겠죠. 물론 W 단계까지 잘 왔다면 그런 일은 적겠습니다만 만약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는 계획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코치 62, 63, 64에서 장애물을 탐색하고 있고 이어서 그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의 경우에는 장애가 될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별로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는데요. 만약 실제 코칭 상황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례처럼 아침에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상 사례에서는 평소 일어나는 시간과 같아서 딱히 어려움은 없었지만 실제 코칭에서는 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결국 아침에 잘 일어나야 이 러닝을 하던 뭐를 하던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W 단계를 진행할 때는 꼭 고객의 장애물을 잘 점검하셔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코치 65, 66에서 이 계획을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지지 자원을 탐색하려고 했지만 고객도 딱히 없다고 하고 지금까지의 뉘앙스와 태도를 보더라도 스스로 잘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더 이상의 탐색은 없이 자기 효능감 수준을 알아보는 질문을 코치 67에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활용한 질문은 척도 질문이라고 했었죠. 이런 척도 질문을 사용할 때는 1과 1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고객이 정확하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했었죠. 고객은 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말하였고 명확하게 높은 점수를 주게 된 그 이유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전 강의에서 자신감의 수준이 7점 이상이면 그냥 진행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했었죠. 그런데 7점보다 낮다면 이 계획을 조금 더 쉽게 수정하여 자신감 점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실제로 그 계획을 시작할 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수준도 꼭 체크해 주세요. 자, 코치 69에서는 이 코칭 마무리를 위해 자연스러운 마무리 멘트를 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이 첫 시작과 끝 마무리에서 느껴지는 생각과 느낌을 오래 간직한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이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고객과 대화 없이 코칭을 탁 끊는다는 것은 이 고객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칭이 끝날 때까지 이 고객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코치 70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을 질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객은 코칭 전 과정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코칭이 잘 진행되었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굉장히 훈훈한 그런 느낌이 드실 텐데요. 이때 코치 71처럼 고객이 코칭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말해 주거나 혹은 명언과 같이 힘이 되는 말을 통해 이 고객을 지지하고 격려하면 그런 훈훈한 분위기는 더욱 커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지지와 격려를 받은 고객은 더욱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높아지니까요. 마음껏 고객을 향한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코치 72와 73에서는 코칭 목표와 계획을 리마인드 하도록 하였고 코치 74를 통해서 이 언제든 코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전하면서 다내기 코칭은 종료가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코칭의 흐름, 다내기의 종결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다회기 코칭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회기의 경우 리그로우 모형을 사용한다고 했었죠. 물론 모형의 흐름은 다내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보단 차이가 있는 부분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W단계 강의와 오늘 강의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리 단계를 조금 예습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